인사이더의 와치리스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박용진 KB증권 명동스타 PB센터 PB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로는 시스템 반도체로 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골라주셨습니다. 연이틀 급등세 나타내면서 오늘도 장중에는 17,32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6,93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로의 이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시스템 반도체로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AI 경쟁 모델 성능에서 실제 제품과 반도체 구현 단계로 넘어가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랑 애플의 AI 협력 뉴스 이후에 AI가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칩, 서버, 메모리 구조까지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흐름에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방금 말씀드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기업으로 쉽게 말해서 반도체를 직접 찍어내는 회사가 아니라요. AI 고성능 반도체를 설계할 때 꼭 필요한 핵심 설계 블록을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강점은 메모리 서브 시스템 IP인데요. AI 칩이나 서버형 반도체에서는 연산 능력만큼이나 메모리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가 성능을 좌우합니다. 여기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기업이 단순히 너무 좋고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다. 이것보다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정부의 K-온디바이스 국제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K-온디바이스 국제과제는 4대 주력 분야가 자동차, 가전, 로봇, 방산인데요. 위 주력 분야에서 단순히 반도체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력 업종의 수유 기업이랑 국내 팹리스 파운드리 등 이런 기업들을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까지 합니다. 이러한 국제과제 약간 규모 정도를 봤을 때 약 1조 원에 가까운 규모의 프로젝트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나오는 수주를 기반으로 2026년에는 해당 회사가 턴어라운드 가능성까지 현재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런 점을 주목해서 시장이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가격을 리레이팅 해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심 설계 부품 그리고 이 수주 모멘텀도 있고요. 정책의 국책과제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여전히 주가 엣지 있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유일 로보틱스를 골라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다시금 로봇주, 자율주행 모멘텀 있는 쪽들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도 연이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가량 오름세 122,100원 지나가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는요? 네, 유일 로보틱스는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이제 산업용 로봇이랑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로 그동안 이제 대규모 투자 부담으로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였는데요. 아마 2026년을 기점으로 이 회사 또한 구조가 달라질 것을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이러한 턴어라운드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주목받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 자체에서 엄청난 실적이 나온다, 수주 잔고 쌓이고 있다, 이런 모습보다도 전날 미국 시장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극심한 변동성이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러한 극심한 변동성 이후에 시장에서 리스크 오프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일부터 미국 시장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어제 나스닥 시장에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코인 시장을 봤을 때도 반등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은 어쩌면 시장에서 이제 다시 일정 부분 리스크 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온 관련된 현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유동성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국내 증시에서는 로봇 관련 섹터가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금일 상승은 이런 섹터 자체의 흐름에서 이 유일 로보틱스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일 로보틱스의 실적 흐름을 봤을 때 2025년까지는 이제 증설 투자를 한 영향으로 인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2026년에는 아마 매출이 500억 이상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지난해 준공한 인천 청라 신사업 3공장인데요. 기존의 1공장을 지은 것에 대비해서 생산 능력이 거의 8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026년부터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영향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SK향 수주 모멘텀인데요. 이 회사의 2대 주주인 SK 관련 대형 수주는 아직 최종 확정이 나진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샘플 테스트는 아마 이미 완료된 상황 정도로 이제 타임라인을 보고 있고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옵션이 또 이제 이 주가에 붙는데요. 회사는 이번 신석 준공이랑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진출을 아예 공식화를 하였고요. 삼성전자 출심의 핵심 인력을 영업해와서 개발 속도 준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들을 봤을 때 이제 로봇주의 섹터와 이러한 기업의 턴어라운드 실적까지 봤을 때 시장이 해당 주가를 리레이팅해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증시와 커플링되는 모습에 더해서 SK향의 이 수주 모멘텀까지 있는 종목으로 두 번째 특징주 점검 도와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피비님의 오늘장 공략주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피비님께서는 신세계를 골라주셨는데 이 종목은 오늘 장중에는 8%가량 급등하면서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신세계뿐만이 아니라 이마트라든지 롯데쇼핑까지도 급등하는데 오늘 소비 유통주들은 왜 이렇게 급등하는 건지 그 안에서 신세계를 골라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번 방송의 특징지로 롯데관광개발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시장이 반도체가 조금씩 쉬어갈 때마다 이런 인바운드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바운드 소비 회복의 가장 지금 최대 수혜자로는 신세계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신세계의 첫 번째 핵심은 외국인의 인바운드 소비 집중이 되는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신세계가 인바운드 대장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신세계는 백화점 채널에서 외국인 소비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신세계를 가져왔는데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외국인 매출 비중이 한 5.1%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거의 56%를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화 약세와 K컬처 확산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정책까지 이제 이런 점들까지 주가 모멘텀에 붙으면서 2026년까지 인바운드 수요는 구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번 롯데관광개발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인 관광객은 다른 국가 대비해서 백화점 소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카지노뿐만 아니라 백화점 소비 비중도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이런 인바운드 회복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신세계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핵심으로는 이제 리뉴얼이랑 수익성 구조 개선인데요. 신세계 강남점을 봤을 때 식품관이랑 체험용 공간 중심으로 이제 리뉴얼을 마쳤고요. 본점은 이제 명품이랑 주얼리, 와치 브랜드를 강화하면서 체류 시간과 객단가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1월이랑 작년 12월 정도를 봤을 때 명품 수요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변화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6년 4월부터 이제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에 반납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크게 감소해서 면세 부분 또한 2026년부터 흑자 전환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외형보다 이익이 더 커지는 구조로 바뀐다는 점이 우리가 이 주식을 봤을 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 주식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제 백화점주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점을 당연히 드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는 연달아 일본의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 엔저 시대에 백화점 멀티플을 고려해봤을 때 업사이드가 훨씬 더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수가는 35만 원, 손절가는 32만 원, 목표가는 45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비님께서 반도체가 쉬어갈 때는 인바운드의 수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이번에는 예상 적중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롯데 관광개발에 이어서 오늘은 신세계까지 공략주로 언급을 도와주셨습니다. 시장 들여다본다면 어제는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코스피에서는 700여 종목 이상 상승을, 코스닥에서는 1,300개 이상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오늘은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은 무엇으로 삼아봐야 되는 건지, 이렇게 변동성 높은 시장 안에서는 또 어떤 쪽을 주목해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 피비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장세에서 지금같이 리스크온 형태를 쭉 가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변동성 값이 큰, 즉 베타 값이 큰 이제 현대차라든지 이런 로봇주, 2차전지 쪽으로 이제 시장에 어떠한 광기까지 붙을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매출이 실제로 상승하고 영업이익이 실제로 상승하는 기업까지를 충분히 봐야 된다. 실제로 EPS가 증가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모습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이번 주의 시장을 봤을 때 시장은 리스크온 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이번 주에 고용보고서랑 미국 CPI 발표 결과에 따라서 주가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결과를 유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CPI 결과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실 CPI 발표 결과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추경 매수가 붙어도 늦지는 않겠다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용진 KB증권 명동스타 PB센터 PB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